안녕하세요. 다심입니다. 최근 사람 관계 때문에 자꾸 흔들리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거는 계속 결국에는 비교를 하는 그런 존재예요. 살면서 계속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도 친구들하고 계속 비교를 하고 어디를 가든 나를 비교하게 그리고 내가 비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게 됩니다.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말도 잘하고 또 분위기도 주변 사람들하고 잘 부드럽게 만들고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난 왜 저렇게 안 되지? 내 사회성이 좀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 저도 예전에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이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내가 좀 더 노력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젊을 때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대 30대 초, 저 같은 경우는 40 대긴 하지만 이렇게 20-30대 때 이런 이렇게 '내가 좀 부족한가? 내 사회성이 부족한가?'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회가 기본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존재감 있는 사람들, 분위기를 잘 띄우고 또 리액션 좋은 그런 친화력 좋은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도 눈에 잘 띄죠. 그러다 보니까 어 조용하고 막 진중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자꾸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좀 부족한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인제 20-30대 거치고 인제 40대 중반에 왔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애초에 그 사람이 쓰는 에너지의 방향이라고 하죠. 내향, 안쪽으로 향하면 내향, 바깥으로 향하면 외향이라고들 구분도 하고, 또 사주에서는 오행, 5가지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의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걸 사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사주를 단순히 돈이나 결혼 정도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봐주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사주라는 거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는가를 보는 학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 있을수록 기운이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하고 같이 떠들고 관계 만들고 자기 감정 표현하고 존재감 드러내고 이럴수록 에너지가, 이런 사람들은 더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주에서 비겁이나 식상이 강한 경우가 이렇게 외향적이고 인싸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겁, 식상. 비겁이란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힘이 거예요. 그래서 비겁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 안에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식상 같은 경우는 표현력과 관계 확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주변 사람도 자연스럽게 몰려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이런 행동들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원래 그렇게 에너지가 흐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그런 상황을 즐기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거랑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관계 안에서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문제들이나 교류를 좀 섞이는 걸 피하고 자기만의 역할을 묵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들어오는 그 선을 안 무너뜨리고 지키려고 하고 좀 책임감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주적으로 보자면 보통 관성이나 아니면 인성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성이 강하면 기본적으로 질서,
그리고 어떤 삶의 기준, 자기만의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성이 강하면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중심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과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보다는 자기만의 안에서, 자기 내면에서 생각도 정리하고 감정도 정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막 소비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안정감 있게 그렇게 주변을 좀 만드는, 그 사람이 있어도 막 특별히 막 마음이 꺼리낌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안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느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막 편하게 대하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의를 자연스럽게 갖춰서 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제가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중에 제 사주도 한번 볼 건데, 공개하고 볼 건데, 강합니다. 관성과 인성이. 그런데 문제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사회라는 건 대부분 식상형, 비겁형, 이런 캐릭터들을 훨씬 좋게 봅니다. 그래서 표현 잘하고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지고 분위기 좋게 막 만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성과 인성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부딪힙니다. 난 왜 저렇게 못하지? 왜 저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거나 막 이렇게 그런 시끄러운 분위기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해요 하거나 이런 자기의 의심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바뀌어야 하나? 이런 그런 마음 상태까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를 오래 보다 보면 하지만 이런 그거에 대한 결론을 하나 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기운의 방향을 아예 뒤집으면서 살아가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주를 보완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어떤 조용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조용한 사람도 사람을 편안하게 그렇게 대하는 표현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진중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원래 진중한 사람도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은 연습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좀 실수를 하는데 보완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캐릭터가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향인인데 억지로 외향인 척하고 원래 기본적으로 텐션이 낮은 사람인데 억지로 텐션을 올리려고 하고 안 하던 리액션하고 계속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게 처음에는 그게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피곤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운 자체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아니라 계속 억지로 거슬러 가면서 끌어올리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특히나 이 관성, 인성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자기 캐릭터가 아닌데 계속 그 캐릭터에 맞춰서 살려고 하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소진됩니다. 처음에는 나도 좀 바뀌어야지 하면서 시작은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인간관계 자체가 피곤해지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심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까지 싫어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적으로 보면 자기 기운을 너무 거스르면서 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자기 기운을 부정하는 삶을 가장 위험한 삶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원래 관성형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계속 식상형 인간이 되려고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원래 조용하고 자기만의 중심을 잡는 스타일인데 계속 분위기 메이커가 되려고 하고 이런 경우엔 결국 내 내면에서 충돌이 생깁니다. 반대로 원래 식상형인 사람인데 억지로 너무 무겁고 권위적으로만 살려고 해도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은 자기 기운대로 살아갈 때가 가장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순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의 캐릭터를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장점은 정말 너무 잘 보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체질하고 안 맞는 삶은 오래 유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점차 보이기 시작하는데 결국 오랫동안 자기만의 삶을 잘 살다가 자기 리듬을 찾는 사람들의
그러한 케이스를 이제 스스로 체득하고 이제 느끼게 되고 그런 루트를 밟으려고 하죠. 젊을 땐 사실 다들 남의 캐릭터가 좋아 보여서 남의 성격을 닮아가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저 스타일이 정말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아 보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억지로 만든 캐릭터는 결국엔 무너집니다. 반대로 자기 기운의 방향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훨씬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기 자신을 그냥 자기가 부족한 사람으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나는 왜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못하지? 나는 왜 저렇게 표현 못하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게 낮게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부족함은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의 방향이 좀 이렇게 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만의 중심을 잡는 힘이 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넓게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또 관계를 깊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사주를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자기 이해로 가게 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는 사람인가 이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관점이.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 자신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남의 인생 방식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발전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사주도 결국 균형의 학문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것은 또 중요합니다. 다만 그 보완이 자기 본질을 부정하는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조용한 사람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억지로 분위기 메이커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원래 진중했던 사람이 표현을 조금 더 배울 수는 있는데 계속 외향적인 연기를 하면서 살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건 남의 기운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운의 방향을 이해하고 또 그걸 자기 방식대로 깊게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 30대에는 남의 캐릭터를 따라하다가 40대쯤 돼서야 비로소 조금씩 깨닫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화려한 그런 인싸형의 사람이 아니고 자기 리듬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